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노동계가 노사 민정협의체에서 탈퇴했는데 반발 수위가 높습니다. 올가을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여는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북한만 동의하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 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5월 단체들이 5.18을 떠오르게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광주로 가는 KTX 노선 폐지가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라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수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통해 빚그린 산단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광주시. 이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4천만 원 선의 임금에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공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소득 측면에선 대기업 근로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 그 적정연금에 플러스해서 이 복지연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 그 향유할 수 있는 임금은 훨씬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남이나 평동 등 다른 산단은 외면한 채 예산을 투입해 빚그린 산단의 특정 근로자들에게만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건 사실상 재벌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되려 노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은 여건을 찾아 근로자들이 빚그린 산단으로 몰릴 경우 다른 산단의 업체들은 인력난 등 상황이 더욱 악화돼 지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광주형 재벌 특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논의에 참여를 거부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노총마저 그동안 활동해왔던 일자리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니라며 구색맞추기위원회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형식적인 일자리 늘리기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위주 사업, 지적 위주 사업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민사회의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와 8월 투자협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등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은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현대가 관심을 갖고 막바지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대가 직간접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가을에 열리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북한만 오케이 하면 성사될 정도로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열렸던 남한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입니다. 당시 공연을 관람한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나온 직후부터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예술단의 광주 공연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의 면담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을 공연 얘기를 먼저 꺼낸 걸 보면 이 요청을 수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와 수영대회 조직위는 문체부의 요구에 따라 공연 후보지 추천까지 마쳤습니다. 상징성이라든가 저희 대회와 관련성이라든가 그걸 생각해서 이제 ACC 또 광주여대 체육관 정도를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죠. 문화전당에서는 비엔날레 북한미술전이 열리고 광주여대 체육관은 수영대회 개막식 장소라는 점에서 어디든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아직 공연 일정마저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지만 북측만 동의한다면 광주 공연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평화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내년 세계수영대회 개최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5월 단체들이 제2의 5.18을 보는 것 같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5.18을 겪은 당사자들에게 계엄령 문건은 80년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며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그러했듯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국민을 적으로 몰고 계엄령을 모의한 것은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군 당국이 계엄령 문건 작성의 목적과 배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광주와 대구 등 지역으로 가던 KTX 노선 폐지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제출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공항철도 선로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코레일 측은 국토부가 다음 주 중으로 정식으로 폐지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폭염 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수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원 속에 지자체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수북이 쌓여있는 쓰레기 사이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갑니다. 급속도로 이제 그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쥐도 생기고 바퀴벌레도 예전에는 뭐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런 그 해충들까지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게다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 보시는 것처럼 수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CCTV를 통한 단속 활동이 이어져도 효과는 미비합니다. 한 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무단 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00여 군데 쓰레기 거점 배출 지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그 수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시민들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책임구역제와 청소 차량 증차 등을 시행해 민원 발생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점 배출 지역 지정과 CCTV 추가 설치 등으로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과 달리 뒤늦은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무더운 여름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위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택시와 부딪히면서 환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영암병원 소속 구급차와 택시가 충돌하면서 4중 충돌로 이어져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숨지고 의료진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34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6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7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등 넉 대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복원된 내부 자료들을 보면 침몰하기 전에도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전날 밤 오후 6시 30분 출항 예정이었던 세월호는 2시간 30분 늦은 9시에 출항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다른 9척의 배는 모두 출항을 취소했지만 세월호만 유일하게 인천항을 나섰습니다. 원래는 여행 일지는 거기서 6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오전 8시 반에 아침 먹는다 그랬는데 출항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MBC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무리한 운항은 처음이 아니었음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일항사나 가판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 노트입니다. 오하마나호와 교대로 하루에 한 차례씩 인천과 제주를 오갔던 세월호는
사고 석 달 전인 1월 20일에도 제주에서 늦게 출항했고 다음 날 인천에서도 지연 출항은 반복됐습니다. 바람이 그날 좀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잘 안 떨어졌어요. 부대에서 이제 떨어져야 이제 출항할 거 아닙니까? 당직자들이 남긴 야간 기록에도 안개로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항한 정황은 수십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달 선미 램프 와이어의 사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퓨즈 고장으로 수리한 정황도 확인됐지만 2달 뒤 침몰까지 세월호의 운항은 계속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73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 선수권 대회가 영광 스포티움 등 영광군 일대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112개 팀,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주말인 오늘 여중부 준결승과 결승, 여고부 결승, 그리고 남고부 8강 등의 경기가 예정돼 있다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가 빛가람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지원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나주센터는 나주와 화순, 한평 등 전남 중부권 6개 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남 고흥 남해 일부 해역에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등량만 해역에서 해파리 성체가 100제곱미터당 평균 6마리, 거금도에서 나로도에 이르는 고흥 남부 해역에서는 평균 13마리가 출현해 주의보 기준치인 100제곱미터당 5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과원은 해당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서 해파리 발생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제거 작업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광주시 긴급폭염안전대책본부는 16개 폭염 관련 협업부서 20여 명이 교대로 비상근무를 하며 폭염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폭염 피해 현황 파악을 하는 등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닷새 동안 집중적으로 폭염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